제가 원암블 미드필드라는 곳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뭐 호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이 여기이고, 한때 제가 여기서 457 해볼까 열심히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저한테 골병을 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영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갈 거예요. 원암블 미드필드 100%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저랑 비슷한 이유가 걸리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정 업체 소속 중국인 457 비자 소지자들 때문에 제가 떠난 거예요. 그게 제가 퍼스트 비자 때 왔을 때도 중국인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3년 3월이었어요. 그리고 떠나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컨으로 돌아왔을 때가 2015년 말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옛날에 일하는 중국인들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가장 기술이 요구되는 소킬 플로라든지 보닝룸 이런 고급 기술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머리 쓰는 일, 아니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일, 그런 곳에 주로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이 중국인들은 정말 일 잘하고 영어 잘하는 엘리트들이었어요. 실제 애들 스펙 보니까 대학 다 나오고, 막 울런공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지금은 더 좋은 데로 가셨지만 그분은. 게다가 영주권자가 되게 많았어요, 중국인인데도. 거기서 오래 일해가지고 영주권을 따고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그러다가, 자, 2015년 말하고 2016년 초인가? 그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정당에서 호주인들의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백패커들의 텍스를 32.5%로 인상하고 아예 환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인상안이 나돌았습니다. 물론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여파가 컸어요. 그래서 이 미드필드 사장이 겁을 먹은 거야. 왜냐하면 이곳은 이미 2011년인가 그때부터 워홀로를 받은 이유가 호주 현지인들조차도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가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호주인들이 안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을 쓴 거였는데 이제 워홀러들까지 안 들어오면은 공장이 정말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대안을 찾았죠. 그래서 그 사장이 이끌어낸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예 중국인 457 애들을 대거 들여오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중국인을 엄청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미드필드 사장이랑 그쪽 중국 업체, 중국 사장이랑 딱 그 미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핏. 그런데 중국인 사장인데 중간에서 어떤 호주인 통역이 열심히 통역을 하더라고요. 아마 정말 돈 좀 많은 중국인이었나봐요. 호주인 통역을 쓸 정도면. 그래가지고 2016년 3월에서 4월을 기점으로 중국인들이 팍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중국인들이 아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거의 안 통합니다.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일하던 한국인 워커가 소보니룸에서 일하는 중국인 본어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IELTS 몇 점이냐? 돌아온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IELTS가 뭐야? 내가 알기로 457 비자를 받으려면은 동종 업계에서의 경력 2년이랑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뒷소문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팩트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 근데 문제는 그래, 솔직히 난 얘네가 어떻게 뭐 비자를 얻었건 난 그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 얘네 인생이니까. 그런데 당장 나한테 피해가 와요. 왜? 이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쉬운 일만 주는 거야.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기술이 요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일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일을 못하고 하면은 포지션은 딴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한 명 더 고쳐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국인이 실수했어. 그럼 욕을 빠바바바바 합니다. 근데 중국인이 실수하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뒷사람 보고 커버를 하라고 막 오히려 욕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내장을 빼는 일을 했었다고. 근데 내장 빼는 일이 계속 내장만 빼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세 가지 포지션을 번갈아 합니다. 첫 번째가 내장을 빼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횡격막을 칼로 째고 심장하고 허파를 꺼내려면은 여기부터 여기가 쫙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를 가르기 위해서 엄청 큰 가위 같은 기계로 싹둑싹둑 하는 큰 가위가 있어요. 기계로 움직이는. 그런 가위를 쓰는 거랑 칼로 횡격막을 자르고 심장하고 허파를 뜯어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칼이 그나마 쉬워요. 원래는 5명이 번갈아서 돌아가는 건데 중국인 애가 힘든 거 못하겠대. 그래서 칼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애들은 원래는 이거 칼을 좀 쓰면서 근육을 좀 쉬게 해야 하는데 계속 힘든 거 내장만 떼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르는 거, 이게 덜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양의 여기 흉부가 두꺼운 양이 오면은 자르기 힘들기도 하고 초보자가 하면은 되게 힘든데, 보통 이게 한번 실수가 나면은 아예 레일을 멈추고 그 가위로 잘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칼로 자르기에는 여기가 너무 두껍고 뼈를 칼로 써는 순간 칼 이빨이 나갑니다. 칼이 이빨이 나가면은 제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제가 칼 가는 법 보충편에서 설명한 바 있었죠. 한번 뼈를 딱 써는 순간 칼이 나가. 그다음부터 난 일을 아예 못하는 거야. 그런데 자, 가위질 실수를 했어, 초보자가. 그러면은 슈바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뒤에서 칼로 이거 하면서 왜 칼로 안 썰어냈냐 이러고 있는 거야. 본인도 못하면서 말이지. 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양 가죽을 벗기는 펀치라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가죽을 뜯는 건데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다가 중국애를 하나 넣어줬어요. 근데 덩치가 작은 사람 넣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실제로 막 근육을 쓰고 막 잡아 뜯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칼 쓰는 일이라던가 양 가죽을 이렇게 반으로 쫙 가르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여준 끝이 막혀있는 칼로. 아니면 기계 쓰는 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쉬운 거. 사람들이 주먹으로 가죽과 고기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구멍을 기계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뭔가 쫙 내려와서 그 구멍을 넓히고 깊게 하는 작업이 있어요. 막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쉬운 것만 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계속 힘든 일만 붙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우리 같은 워홀러들은 아무리 길어도 1, 2년 있으면 돌아갈 걸 알아요. 근데 얘네 중국인들은 오래 있을 애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를 키워보려고 계속 얘네를 소모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아끼면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 얘네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그 예로 에어나이프를 들었어요. 그 가죽을 벗기려면은 가죽 입구를 돌아가는 톱날 같은 게 있습니다. 에어나이프. 한마디로 전기톱 가지고 찡 조그마한 전동 톱으로 입구를 좀 벌려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고기랑 가죽이 딱 붙어있는 거 여기 사이를 씩 이렇게 벌려줘야 돼. 근데 앞쪽에서 잘못하는 순간 가죽 자체가 잘리는 순간 아무리 뒤에서 잘 해보려고 해도 가죽이 그 결대로 조각조각 나거나 아니면 생 고기가 가죽에 달라붙어 가지고 고기는 고기대로 버리고 가죽에 붙은 고기는 가죽에 붙은 대로 다시 떼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게 에어나이프였는데 거기 계속 중국인을 넣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뭐 경력자라고 왔는데 뭐 경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계속 멍 때리다가 이건가? 찡찡 하다가 가죽 야만하고 계속 엉뚱한 데 썰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피 보고. 근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슈바가 와서 한숨 쉬면서 계속 도와주고 막 해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인이었으면 진작 쌍욕 먹고 잘렸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실수를 해도 계속 그 친구한테 뭐라 안 하고 뒤에서 어떻게든 커버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참다가 계속 슈바한테 나 진짜 일 못하겠다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Why not? 왜 못해? 하면서 자기가 좀 해봐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완전 개판돼서 오니까 하다가 또 가요. 가서 좀, 이거 잘 잘라야 돼. 알았지? 이러다가 또 말아. 결국에 제가 어떤 분노를 주체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제가 잘렸어요. 중국인 때문에 한번. 물론 그때는 한국인도 원인 제공자긴 했는데 뭐 어차피 공동 책임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 중국인 중에서 일을 정말 대충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친구는 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육가공 공장 포지션 편에서 설명했듯이 맨 끝 공정에는 트리밍이라고 이제 다 가죽도 벗기고 내장도 꺼낸 양을 냉동창고로 넣기 전에 더러운 부위를 잘라내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게 트리밍인데 얘가 체크를 하고 원래는 앞에서 표시를 해줘요. 초록색 티켓을 붙여가지고 여기 더러운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이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보내라 라고 해도 티켓 와요. 그냥 떼고 그냥 보내. 체크를 안 하고 안 잘라내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닝룸은 엄청 깨끗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잘라지고 나누어진 부위가 바로 포장이 되고 그게 소비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대변이 나온다?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얘 때문에 계속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 이 인물이 범인인 걸 아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딱 체크하는 포지션이 딱 하나거든. 근데 얘가 그 포지션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 그럼 누구 탓이겠어요? 얘 탓이겠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가 중국인이고 오래오래 키워야 하는 애니까 얘한테는 뭐라 안 하고 괜히 앞에 사람들한테 야 니네가 똑바로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임금을 깎고 막. 그리고 본인놈에 간 중국인들도 처음에 작업 속도를 못 따라잡아가지고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중국인 남자 50명이 오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들이 한 명씩 여자를 다 끌고 온 거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공장 측에서는 남자 50명 포지션, 어차피 남자 포지션은 맨날 모자라니까 남자 50명이 오는구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50명이 왔네? 그래서 부랴부랴 얘네 포지션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없던 각종 위생 검열을 더 철저히 합니다. 막 라커룸 같은 거 막 그 불씨 불문에 막 검사하고 막 조그만한 거 막 지방 덩어리 막 남아있어도 막 여자애들은 그냥 해고하고 그렇게 그냥 단칼에 해고를 하고 중국인 애들을 넣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트집 잡아서 해고하면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일하던 도살장에서는 여자 포지션에 트리밍이 거의 폭발할 뻔해가지고 이게 여자 일도 은근히 중요한 게 많거든요. 힘을 덜 쓰긴 하지만 더 꼼꼼해야 하는 포지션인데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일 제대로 못하고 물론 고의적으로 안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원한벌 미드필드에 에이전시가 3개 있었습니다. 한국인 에이전시 2개 그리고 중국인 에이전시 하나. 근데 이 에이전시 중에 유난히 힘이 없는 에이전시가 있었어요. 그게 SKM이란 거기였는데 이렇게 막 트집 잡아서 해고할 때 유독 여기 직원들만 많이 해고되는 거야. 그 페이슬립하고 타임테이블을 에이전시에서 줄 때 그 다른 사람의 타임테이블까지 다 나옵니다. 원래는 한 60, 70명 되던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 며칠 사이에. 그리고 예전에는 에이전시에서 차를 태워줬는데 옛날엔 꽉 차는데 지금은 되게 텅텅 비어가지고 뭔가 좀 그렇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해 있던 곳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에이전시였는데 적어도 내 근처에서는 그렇게 해고를 많이 안 당한 것 같아. 근데 상식적으로 특정 회사 사람들만 잘못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뭐 비슷한 사람들인데 왜 유독 여기만 잘렸을까? 난 알면서도 모르겠다. 아무튼 결국 그 에이전시는 철수를 했고 이 에이전시가 떠나간 빈자리를 이제 중국인들이 채운 거죠. 이 와중에 저는 또 많이 지쳐가지고 제가 일을 좀 그래도 여러 가지 할 줄 알았고 이 공장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뭔가 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남아있었었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온 거야. 이제 얘네가 덜 힘든 일을 더 쉬운 일을 다 해버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막 기술을 배우는 포지션?
얘네가 다 먹어버렸어. 남는 거는 뭐 펀치나 막 내장 빼는 것처럼 그냥 소모적인 일만 하는 그런 것만 남은 거예요. 공장에서도 나를 이제 소모품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걸 딱 느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뭐 본인이 중국어를 엄청 잘한다, 막 중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중국인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라면은 워낙볼 미드필드 매니저 한번 찔러보세요. 하지만 뭐 중국어 잘 못하고 나는 그냥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는 평범한 워홀로입니다 라면은 글쎄 힘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